공동의 지금은 5가억이죠. 8,900억을 가지고 49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고요? 215조를 벌었다고요. 0.8을 가지고 2,158을 만들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2,108이 아니고 215를 만들었다고요. 0.8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8천만 원 가지고 215조 8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래서 유보율이 뭐냐 하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유보율이라는 건 뭐냐면 계산식이 유보율은 뭐냐면 자본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자본금 분의 땡땡땡땡 뭐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가장 도미넌트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유보율은 자본금 분의 이익잉여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0%다 그러면 자본금을 가지고 5배 정도 벌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5.2인데 얘네들도 얼마씩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경제를 전공했거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래서 투자를 못해요. 이 숫자는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익잉여금을 보면 얘는 뭐냐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의 누적이래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로부터 오죠.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 정보가 차곡차곡 여기 다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장에 유보율을 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단 유보율을 왜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넣는 걸 넣었잖아요. 그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단은 자료를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종목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종목 해봐.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종목을 그 양식에 만들어 갖고 와야죠. 그래야 띄워놓고 토론이 되죠. 그죠? 그럼 일단 만드셔야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재호 형님이 열심히 여러분한테 막 졸리는 목소리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본금은 뭐다, 자본잉여금은 뭐다, 뭐 기타 포괄적 이거는 차차 아셔도 돼요. 이게 쉬워요. 이게 궁금할 때 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자본금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분씩 이야기하는 거 피곤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사업 모델이나 그죠? 경영 모델에 따라 중요한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만드시면서 만약에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보율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왜 유보율이 첫 장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자본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PBR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PBR. 이제 PBR이 뭐냐면 Price Book Value Ratio인데 Price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Book Value는 뭐냐면 요 자본의 이름은 두 개가 있어요. EQT라는 이름이 있고 Book Value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10번 반복해서 이 이름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랑 관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채랑 자산도 물론 이름이 중요한데 우선 자본의 영어 이름이 EQT랑 Book Value가 있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Price Book Value Ratio잖아요. 그죠? 시가총액하고 자본가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자본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200억이네? 그러면 PBR이 얼마? 2. 예. 근데 자기 자본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억밖에 안 해요. 그럼 PBR이 얼마죠? 0.5. 그러면 2가 좋아요? 0.5가 좋아요? 0.5.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0.5가 좋은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뭐 2가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쨌든 얘보다 시가총액이 싸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알면 돼요. 그냥. 그죠? 요걸 보는 기준이 가격이다. 실제 기업의 재산은 부채를 요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 은행에서 100억을 빌리고 아버지로부터 100억을 받았는데 건물 두 채를 100억짜리 두 개 사서 내가 운영해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이 회사를 정리해야 돼. 그럼 은행 부채는 100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물 팔아서 갚고 이 건물 팔아서 내가 100억을 회수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청산한다 그러면 실제 내 거는 요만큼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PBR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 자산 중에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기 자본일 테니까 이 자본이랑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이 자본이랑 가격을 비교하는데 그 가격은 뭐라고요? 네이버에 항상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입니다. 320조 정도 돼요, 지금. 근데 아까 자본이 얼마였죠? 210조 정도 돼요, 그죠? 자기 자본보다 비싸네? 과연 비싼 게 비싼 걸까요? 물론 자본만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기업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브랜드 가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관련 엄청난 그 많은 터크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가 300조다 어쩌면 쌀 수도 있어요. 비쌀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PBR이 Price Book Value Ratio고 이거는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으로 본다. 혹은 이렇게 봐도 돼요. 만약에 BPS라는 게 뭐냐면 주당 순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당 순 자본. 그러니까 요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다 나눠요. 그럼 한 주당 자기 자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BPS예요. 그럼 얘랑 주가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300만 원 한다. 하나요? 근데 아마 자기 자본은 뭐 200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도 되고 시가총액이랑 자기 자본을 직접 비교해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죠. 한 주당 가격이냐 시가총액 대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목이 있는데 제출은 하지 마세요. 그 관심이 있는 기업의 유보율을 5개 이상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네이버 정권 들어가야 되고 아마 재호 형님께서 그 미디어 키스라인 설명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누가 말을 하더라. 그럼 실제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무슨 부채 비율도 중요한데 얼마나 벌어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기준이 얼마나 그랬죠? 우리 리치에서 보는 거는 5배, 500%. 그죠? 500% 넘는지. 근데 그 500% 넘는 게 몇 년 걸려서 500%가 넘는지. 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년 동안, 그죠? 그러면 아까 몇 프로였는데 유보율이 얼마다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너무 어려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세요. 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넘어갑니다. 자본이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자본 계정에서 제일 중요한 계정이 뭐라고요? 이익잉여금. 그죠?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을 보는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유보율. 그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보율이 500%다 5배, 1000%다 10배. 끝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59기면 59년 동안, 30기면 30년 동안. 그죠? 삼성전자가 49년 동안 200 몇 조를 벌었는데 여기서 49세가 넘는 분들 반성하셔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부채. 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채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 아까 제가 이거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죠? 이자인데 왜 이자냐면 이자는 현금으로 꼬박꼬박 매달 지급을 해야 돼요. 꼬박꼬박 매달.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부채 항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나 회사가 발행한 회사 채권 정도만 이자가 발생하지 일반적으로 나머지 부채 계정들은 이자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를 발생하지 않는 부채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자는 어때요? 그 달 무조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 여러분, 은행 이자 못 내본 적 있어요? 김홍정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 이자를 몇 달 못 내가지고 캐나다 머리 아파서 놀러가 있다가 모르시는구나. 네. 다음에 꼭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자는 안 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와 관련되는 부채 계정은 차입금하고 사채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입금은 뭐냐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채는 회사 채권을 발행하면 돼요. 여기서 사자는 회사 사자입니다. 개인이 발행하는 건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건 회사채. 만약 경기도에서 발행한다 공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 국채. 그죠? 고채권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냐면 어쨌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제 요게 우리 기준은 100%예요. 그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뭐 작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 부채 비율이 딱 들어가죠. 그죠?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채비율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금융주는 사실 달라요. 뭐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 같은 걸 이제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부채가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금이 다 부채로 잡히니까. 그래서 얘는 기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제조업 기준이니까 부채가 100%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차입금 어느 정도라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발생하는 이런 놈들의 어느 정도가 얼마냐.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채가 많거나 삼성처럼 현금이 많으면